지금 뭐 노무현 문재인까지도 영남 아닙니까? 그다음에 호남에서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 딱 한 명 배출했었죠. 유독 그 충청도에서는 아직까지 대통령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권에 뭐 근접했던 인물들은 있죠. 김종필, 뭐 이회창, 이인재, 또 뭐 정운찬 서울대 총장 지내고 이명박 정권에서 국무총리 지내고 한때 뭐 정운찬 대망론도 나온 적이 있었지만 다 물거품이 됐습니다. 다 물거품이 됐고요. 또 지난 대선 때는 충북 음성 출신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대망론,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충청도 출신이 대권 잡는 것 아니냐 했는데 문재인 쪽 드루킹 그 공작 몇 개 당하고 나서 맷집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주 맥없이 그냥 중도 퇴장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허무하게 끝난 반기문 대망론이다. 그래서 변죽만 올리다가 아주 정말 허무하게 끝나버렸다. 그리고 이제 안희정이 또 충남지사 하면서 좀 뜨면서 안희정이 좀 젊고 그러니까 안희정 뭐 좀 있는 거 아니야? 가능성 있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비서 성폭행으로 뭐 대권은커녕 엉뚱한 국립호텔에 가서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충청 대망론은요, 요번이 처음이 아닌데 번번이 나올 때마다 번번이 무산이 돼버렸습니다. 나올 때마다. 그런데 요즘 그 윤석열 총장이 아시다시피 태어난 곳은 서울입니다. 그러나 부친의 고향이 윤기중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명예교수의 고향이 충남 공주이기 때문에 윤석열을 충청인으로 인식하는 충청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거기다가 최근에 대선 여론조사 여기서 1위를 여러 번 차지하면서 이번에말로 윤석열 대망론 이게 실현되는 거 아니냐 하는 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제요, 그 추미애가 11월 24일에 윤석열 그 징계를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문재인 지지율이 그냥 꼬꾸라지기 시작했는데요. 앞에 4자가 이제 3자로 바뀝니다. 12월 넷째 주 여론조사하고 12월 첫째 주 여론조사 거기서 확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리얼미터 11월 4주차 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 지지율이 43.8%였는데 일주일 만에 12월 초에 그때가 이제 추미애가 징계하겠다고 발표한 날이에요. 37.4%로 불과 일주일 만에 문재인 지지율이 6.2% 빠져버렸는데요. 이 충청권에서는 얼마가 빠졌나 봤더니요, 13.7%,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이 거기서 빠져버렸어요. 문재인 지지율이. 그건 왜 이게 충청도가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문재인 지지율 하락이 됐던가? 충청도 사람들이 윤 총장을 자기 지역 사람이라고 인식한 그것 때문이 아니겠는가 하는 거고요. 그 이후 뭐 얼마 전에는 이제 30%를 돌파하는 리얼미터 여론조사도 나오고 뭐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윤석열 견제에 들어간 민주당 충청권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지금 충남지사 양승조인데요. 최근 뭐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충청에서 성장하거나 생활하지도 또 정치도 하지 않은 사람이 충청 대망론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어처구니 없다. 이건 윤석열 견제에 들어가는 거죠. 벌써 윤석열은 서울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 자라고 초중고 다 서울에서 나오고 그다음 계속 서울에서 활동했지, 충청하고는 뭐 아버지 고향이다라는 정도인데 이걸 가지고 충청 대망론의 대상이 된다는 게 어처구니 없다. 어처구니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공주 부여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고향이 어디냐고 물으면 자기 아버지 고향이 어디라고 대답하는 게 그게 양반이다. 그게 정답이다.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 많지만 고향을 물을 때는 그 뿌리를 묻는 것이다. 따라서 아버지 고향을 얘기하는 게 상식이다. 이렇게 정진석 의원이 반박을 했는데
저도 제 개인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서울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 자랐지만 저희 그 선친 고향이 충남 부여입니다. 그런데 한번 충청도 어르신들을 만날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저에게 고향을 묻길래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아버님 고향은 충청도 부여입니다. 이렇게 제가 답을 했더니 뭐라고 조금 역정을 내시면서 아버지 고향을 자기 고향이라고 해야지 왜 당신은 서울에서 태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당신 고향도 충청도다.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충청도식 그 사고방식은 양승조 충남지사의 해석보다는 정진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해석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전 지역 그 일간지 중도일보라고 있습니다. 중도일보가 차기 대통령 그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26.1%를 얻어서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이낙연이 2위고 이재명은 20.1%로 3위를 기록했는데 이것 역시도 충청도 사람들이 윤석열을 자기 지역 사람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1위가 나온 거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나 보여지고요. 또 같은 조사에서 다음번 대선, 내년 대선에서 여야 후보 중에 어느 쪽을 꼽을 것인가, 야당 후보 뽑겠다는 사람이 45.6%로 여당 후보 39.9%보다 앞섰습니다. 지금 충청 지역의 여론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윤 총장이 1위하는 여론조사가 여러 개가 나오니까 아예 정진석 의원은요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뭐 총대 메고 나섰습니다. 최근 그 대전일보에 칼럼을 기고를 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윤석열이 대선 후보 선호도 1위라는 뉴스를 볼 때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한다. 이게 무슨 생각이냐 하면은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내각제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고 대선에 출마해달라 하는 게 이제 정진석의 윤석열에 대한 러브콜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은 참 대한민국 정치판도 바꿀 수 있고 충청도가 처음으로 배출하면서 이렇게 극한 투쟁을 벌이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는 그런 중추적 역할을 충청 지역에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정진석 의원은요 윤 총장하고요 거의 같습니다. 나이가 60년생 쥐띠 나이가 같고요. 근데 뭐 인연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나서 알고 지낸 인연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진석 의원은 이제 윤 총장을 고향 친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요. 사실 제가 한 몇 달 전에 정진석 의원하고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러더라고요. 작년 4월 총선에서 그 김근태라고, 그 민주당 김근태 말고 군 장성 출신의 김근태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새누리당으로 19대 때 그 부여에서 국회의원을 했던 분인데 공천을 못 받으니까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 공천을 못 받으니까 무소속으로 나와서 이제 정진석 후보하고 표를 갉아먹는 그런 건데도 정진석이 이겼습니다. 보수 후보가 단일화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수현 후보, 그 청와대 대변인 지내 이겼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윤석열 덕을 봤다. 윤석열 덕을 봤다. 이렇게 정진석 의원이 저에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자꾸만 이제 윤석열 못 살게 보니까 이 정권 추미애부터 시작하고 그래서 이 정진석이 이렇게 윤석열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이런 거를 자신의 그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하니까 상당한 호응이 있었다. 그것이 자신이 후보 단일화, 보수 후보 분열에도 불구하고 박수현 후보를 꺾을 수 있었던 그런 승인이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진석 의원은 윤석열의 의지, 뭐 윤석열이 검찰총장 끝내고 나 정치 안 하겠다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호랑이 등에 탔기 때문에 기호지세라고 하죠. 기호지세. 호랑이 등에 탔기 때문에 국민이라고 하는 호랑이 등에 탔기 때문에 내려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올 여름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은 원ton 원치 않던
운명이라 생각하고 대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진석 의원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아주 흥미로운 칼럼을 봤습니다. 조선일보의 조용헌 살롱이라고요. 월요일마다 연재되는 이 손바닥 칼럼인데, 조용헌 박사는 동양학자죠. 강호 동양학자. 역학부터 시작했고 풍수지리라든가 종교 문제라든가 또 우리나라에 있는 도인들, 걸물들 아주 잘 알고 있는 이런 그 사람인데, 충청중화, 강원대 중자에 평화할 때, 화합할 때 화합, 충청중화론이라고 하는 칼럼을 지난주에 썼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충청도가요, 음양 오행 중에 흑토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흑토. 그래서 경상도와 전라도의 중간에 충청도가 자리 잡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다 하고요. 이 흑토의 특징은 뭐냐? 목화 금수 모두를 포용하는, 이 포용력이 있는 게 이 토의 특징이다. 흑토. 인체 위장으로 따지면은 인체로 따지면 어느 부위에 해당되냐면 위장이랍니다. 위장인데 가리지 않고 뭐든지 잘 먹는 그런 위장을 얘기한다. 육식, 채식 다 하고요. 커피 같은 서양 차도 마시지만 보이차 같은 동양차도 마시고요. 또 위스키도 마시지만 막걸리도 마시고 모든 걸 다 가리지 않고 줄줄이 다 잘 먹고 맛있게 먹고 잘 소화시키는 그런 위. 흑토다 하면서요. 그리고 그 토의 그 성격을 보면요, 속이 깊다 이거예요. 속이 깊다. 그래서 좀처럼 자기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다. 여론조사했을 때 가장 많이 틀리는 곳이 충청도라는 거 아닙니까?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다. 넷도유, 아라시유,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여론조사, 선거운동하기 가장 힘든 지역이 충청도다. 저 뽑아 주실 거죠? 하면요, 알겠구먼요. 이렇게 대답하면 그 알겠구먼요가 밀어주겠다. 건지 네가 알아서 나하고 상관없이 네가 알아서 잘 해보라는 뜻인지 이게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속이 깊다. 포용력이 강하고 목화금수, 흑토에 해당돼도 목화금수 모두를 포용하고 뭐 한 거 아니냐 하면서 그 조용헌 박사가요, 마지막 문장이 이래요. 좌파와 우파의 갈등도 따지고 보면 영원한 갈등인데 이 가운데서 충청도가 중심을 잡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칼럼을 맺었습니다. 참고로 조용헌 박사는 전남에서 태어났고요. 지금 전라북도 익산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하고도 친분이 있고 제가 뭐 이런 계통, 동양학 계통으로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늘 전화 걸어서 물어보고 그런 거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남 출신인 조용헌 박사가 충청중화론 이런 것도 이를테면 충청대망론에 어떤 힘을 실어주는 뭐 그런 거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는요, 이른바 차기 대선의 승리 공식으로 영충연합을 꼽기도 합니다. 영충연합은 뭐예요? 영남과 충청이 연합하는 거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지지 기반이 영남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남 기반으로 충청도 후보가 나오면은 영충연합이 성사되는 거 아니냐. 그럼 이건 필승 공식이다. 과거 DJ가 호남 출신으로 첫 번째 대통령이 된 것도 JP 없이는 안 되지 않았느냐. DJP 연합 내각제 개헌을 약속하면서 DJP 연합 50대 50의 공동정권 그래갖고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충청이 이제까지 캐스팅 보드론이었다면 이제 충청도 출신 후보를 앞세워서 영충연합을 이루어낸다면 영남 플러스 충청 하면은 이거는 필승이다. 저는 뭐 영충연합이요, 만약에 그것이 성사가 된다면 민주당이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전략을 내기가 참으로 힘들 것이다. 영남 인구와 호남 인구를 비교해보면 영남 인구가 많습니다. 물론 호남 출신들은 이제 타 지역으로 많이 흩어져 있는 것도 있지만요. 근데 만약에 영충연합이 이루어진다면 이게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기가 버겁고 힘들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갈수록 이 충청대망론이 이제 커져가고 있는데, 이제 결과는 뭐겠어요? 7월 24일 날 윤석열 총장이 임기를 마치고 나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충청대망론이 확 불타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꺼져 버릴 수도 있고 하는 게 현재